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아침에 경제 뉴스를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하고 난 다음번에 정치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고, 원래 내 방송은 정치 방송은 아니에요. 정치 방송은 아니고 그냥 정 저기 뉴스에 정치 섹션이 있잖아요. 섹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끔 읽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정치 쪽으로 물이 흘러버렸는데 이젠 제자리로 와야죠. 여기는 먹방 뉴스에 밥 먹으면서 뉴스를 읽어준답니다. 자, 내가 들고 온 이야기는 현대건설 이야기예요. 현대건설 수주가 보니까 몰랐는데 2025년도에 연간 수주액이 엄청난 거야. 해외 수주 누적액이 2025년 4월 기준 해가지고 200조 이상이라는 거야. 누적액이에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62억 달러. 그러니까 약 200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해외 건설의 탑을 수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해외 수주 누적액의 14.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괜찮은데 어떠한 모 방송에서는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리죠. 괜찮다. 해외 수주액이 저만큼이에요. 2025년 연간 수주액이 25조 5,151억인 거야. 추정치로.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2030년까지의 해외 수주까지 다 달성을 한 거야, 목표를.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주가 단가가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왜?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 같은 거나 그 다음번에는 뭐 다른 SK나 뭐 쭉 비교를 했을 때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좀 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여기 쭉 읽어보면요. 주요 해외 수주 프로젝트 및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최근 수주 실적은 전통적인 건설을 넘어가지고 에너지 전환, 리더, 전략에 따른 에너지, 그 다음번에는 원전 분야가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대건설이. 그리고는 원자력 발전 그러면은 미국 파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4기 기본 설계 핀란드 신규 원전 초기 공사 등 선진 시장의 원전 사업을 선점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래가지고는 미국 텍사스 태양광 발전 사업, 국내 신한 우위, 해상 풍력 프로젝트 등 글로벌 에너지 밸류 체인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내용을 읽어보면은 중동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아미랄 석유화학 단지 한 50억 달러 그러네요. 자프라 가스 처리 시설 등 초대형 플랜트 사업을 지속 수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2020년 전망 및 목표에 있어가지고는 현대건설은 2030년까지 해외 수주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을 했으며 2026년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의 원년으로 삼아 원전 및 AI 기반 혁신 집중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또 보면은 2026년 초에는 불가리아하고 미국 텍사스 등에서 대형 원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했는 실적은 어떻게 다 그 목표는 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금력이 빵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에 관해 가지고 읽었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머니투데이야. 주식 안 하면 벼락 거지 그러네요. 집 안 사면 벼락 거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주식 안 하면은 벼락 거지.
오천피, 코압, 은행에서 보름새 이 구조가 빠져나갔대요. 어느 누구는 돈을 뿌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돈을 뿌린 게 아니라 은행에서 구조가 빠져나갔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또 쭉 보면은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새해 들어 코스피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해 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은행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 속도가 심상찮다. 보름새 주요 은행의 예치금이 29조 원 넘게 빠져나간 반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예수금 그러죠. 주식에서는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그러네요. 요즘은 지나게나 전부 다 주식을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전부 다 용돈벌이로 주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물어보고 그리고 큰 돈은 하지 말고 소액으로 한 몇십만 원 뭐 그렇게 하고 큰 돈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손자, 손녀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아무튼 요즘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주식장으로 몰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은행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신다. 주식회사 만들려고 등등. 자, 또 계속 또 쭉 해당 뉴스에 관해 가지고 읽어보면은 15일 금융권에 따르면은 전날 기준 5대 은행, 5대 은행 그러면은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시 입출금 예금 포함해 가지고는 요거 불예금 총 644조 8,122억 원이야. 그래 가지고는 뭐 쭉 해 가지고는 음 계좌머니로 해 가지고 연결되게끔 해 놨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주식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요. 또 다른 뉴스를 한 보면은 이데일리 뉴스에 이창용 고환율 만장일치 동결 주요 요인 부정할 수 없어. 이게 뭘까? 3개월 내 금리 전망 궁금하다. 고환율이 고려된 결정 같은데 시장에서 하반기 인하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문에선 가능성이 없어졌다. 동결 기조를 길게 가져가시는 건지 궁금하다. 고환율 원인으로 해외 투자를 지목했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깔려 있는 것 같다.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크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리고 성장률이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등등 쭉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을 때에 음, 보니까 다수 의견은 모두께서 최근 성장세가 11월 통방 대비 나아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했다. 이주 후 금통위 의사록을 봐달라.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선 5분은 2.5%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나머지 한 분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동결 가능성 5분은 앞으로 3개월 시계에서도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당분간 동결하고 그만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뭐 등등 쭉 해가지고는 보면은 음, 말씀대로 어,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에는 다수 의원께서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동결하겠지. 1.8%의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반도체와 IT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AI 산업이 누가 위너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써야 하기에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 시계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폭락이들. 그건 걔들 컨셉이야. 괜찮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좋을 때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뭘 신경을 써.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현대건설도 안 봐봐요. 수주가 저만큼이야. 2030년까지의 해외 수주를 다 미리 다 해놓은 거야. 캔슬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못해요. 위약금 물잖아. 우리나라 환율 가치라는 게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다음에는 저기 뭐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저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전 세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은 그만큼 또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그다음번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수출 많아지고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미역죽이 진짜 맛있다. 이거 소금기를 다 빼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옅어지거든. 그러면은 그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알기산 그렇던가 미역줄기의 성분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그게 음, 미역줄기 성분 알기산 여기 보면 식이섬유 그러거든요. 알기산,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에 알기산, 엽산, 철분 등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그래요. 그 대신 이런 미역줄기가 갑상선 환자들한테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 좋다기보다는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히 칼슘이 풍부해가지고 뼈 건강에도 좋고요. 뼈 건강에도 좋고 알긴산 같은 경우에는 변비 예방에도 좋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는 후코이단 그러네.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 및 항산화 효과와 혈관 건강 증진 그런다. 혈당 조절에도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등등. 혈당 조절에 좋고 혈관 건강 증진에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등등. 항암 및 그러네요.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 및 항산화 효과의 혈관 건강 증진 그 다음번에 혈당 조절 좋다라는 거야. 그 대신 뭐만 안 좋다? 갑상선 뭐 저하증 비대증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암세포는 종종 림프절로 전이돼 가지고는 환자의 예후를 크게 악화시킨다. 림프절은 다양한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요 면역기관이다. 암세포가 자신을 찾아 사멸시키는 면역세포의 본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다.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쥐 연구를 통해 가지고는 암세포가 다양한 면역세포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요 소기관이다 그래요.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 탈취 현상은 암세포를 쥐 림프절에 이식하든 피부에 이식하든 비슷한 비율로 발생을 했다. 면역세포, 본진, 쳐들어가는 암세포 등등 해가지고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어요.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탈취해가지고는 암세포 면역 감시를 약화시키고 림프절 침투에 활용한다고 설명을 했다. 내가 저걸 왜 읽었냐면은 신라젠이 항암 바이러스인가 뭐 그 약물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거 팩사백하고는 완전히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거는 뭐 약물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3월달까지 해가지고 뭔가 발표가 나겠지.
저거는 무슨 뉴스에 동아 사이언스에서 나와 있길래 한번 봤어요. 한 번씩 사이언스 쪽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사이언스도 보고 그다음번에는 세계 뉴스도 보고 다양하게 봐요. 밥 먹는 내도록 봐요. 밥 다 먹고 나면 종료합니다. 음. 백악관 트럼프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할 수도 그러는데 한번 볼까? 이런 걸 들으면은 반도체 쪽에 투자를 지금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도 판단이 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 같이 외국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서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른 나라로 역수출하는 거지. 들을 때 관세 25%야.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1차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도체 가격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관세 범위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등등 그래요.